윤 대표님. 예. 이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재명, 네. 조국 이 두 사람이 네.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네.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난이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도 이재명 대표가 나은 삶 살려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겠다.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국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윤석열 정권 망할 것이다. 최근에 그 대파 뭐 말 이렇게 만든 거죠. 왜 이렇게 지금 비난을 서로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조국이가 반윤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공천도 엉터리고 하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조국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네. 리얼미터 나온 네. 그 비례대표 네. 이걸 보니까 뭐 지역구는 안 나갔으니까 네. 따질 필요도 없고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이 완전히 네.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눌러버렸습니다. 네. 예,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29.8%, 조국 혁신당 27.7%, 2위입니다. 2위.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20.1, 네. 새미래 4.6,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 4.1. 이제는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인가 또 여기 이준석도 눌러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완전히 민주당 위성정당을 눌러버린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예, 뭐 더 대통령, 세게, 더 대통령이 세게. 필요 없다 그러는데 지금 뭐 물가라든가 이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에요. 경제가 어려운 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에요. 문재인 때부터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는 다 민주당이 잡고 있어서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손발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건데 저렇게 비난하는 거는 그건 이재명 쪽으로 봐서는 민주당 몰빵론. 예? 민주당에만 비례대표도 민주당 좀 찍어달라 몰빵론. 그 조국은 호텔 뷔페. 민주당도 있고 조국은 비례대표 찍고 하는데 몰빵이나 뷔페나 다 위험합니다. 몰빵하면은 빵만 먹으면은요 예.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당뇨라든지 이런데 그렇습니다. 아주 그 위험해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단백질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몰빵 굉장히 위험하고 몰빵 투자하다가 깡통 찬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몰빵 위험하고 뷔페 부패는 또 어떻습니까? 뷔페 가서 재미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올 때 다 후회하잖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필요 저는 없이. 부패 먹고 나오면 꼭 속이 꾸르륵 그렇죠. 그래요. 몇 가지만 먹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음식은 맛있게 생겼고 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 다 과식해서 옛날에 저희 식구들 한번 뷔페 한번 먹으러 가다가 아들놈이 과식해서 호텔 화장실에서 그 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부패도 뭐 한식이면 한식, 네. 뭐 일식이면 일식, 네. 뭐 양식이면 네. 양식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다 갖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네. 그냥 무슨 맛인지도 그렇죠. 모르고 네. 속이 그게 안에 들어가서 섞이니까 이게 한식이야, 양식이야, 그렇죠. 일식이야, 뭐 그렇죠. 중국식이야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우리는 위도 놀란 것 예, 같아요. 우리는 몰빵도 하면 안 되고 뷔페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의사나 전문가 조언대로 골고루 예,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예. 예, 몸에 좋은 거 골고루 이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당이 추천한 몰빵이나 뷔페 하면은 나라가 큰일 납니다. 나라가 성인병이 걸립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재명, 네. 조국 이 두 사람은 네. 걸핏하면은 탄핵이고 걸핏하면 네. 윤석열 정권 조기 정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친놈들이죠.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지금 제대로 인수를 해서 해봤냔 말이에요.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이게 지금 조국의 캐치프레이즈 행정부 아닙니까? 산하에 공기업 사장도 지금 민주당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아직 쫙 깔려 있습니다. 예. 대법원도 법원이 바뀌었어요. 일부 지금 바꾸려고 해요. 예? 국회는 아직 완전히 민주당 차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좀 힘을 몰아줘야지 대통령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뭐 태도가 어쩌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밀어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네. 자기들로서는 사법 리스크 네. 둘 다 지금 깜빡하게 생겼잖아요. 네. 총선 끝나면은 네. 이걸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끌어내리는 그렇죠. 길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병상련이었고 두 사람이 똑같이.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를
아비규환 혼돈의 그 진흙탕으로 만드는 게 이재명하고 조국의 목표입니다. 그래, 자기는 이재명이. 깜빵 가야 되지. 그러니까 왜 대학 수능 시험 볼 때도 시험 못 본 사람은 채점한 거 시험지 다 불났으면 쉽잖아요. 그래서 다시 봤으면 그 심리랑 조국하고 이재명이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대통령 끌어내리고 탄핵 국면으로 가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사법 마비되고 이게 남미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끌고 가려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재명도 지금 법원 출석 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네. 이 사법 질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26일에도 대장동 그 재판 네. 나가야 하는데 당시 김동연 부장판사는 계속 안 나오면은 부인장 발부하겠다. 네. 그런데 이재명은 나 좀 발부해 주세요. 내가 끌려가는 모습 그렇죠. 보이면은 선거는 그냥 이깁니다.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안 가면은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하잖아요. 그럼 끌고 가는 건 검찰이 끌고 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검찰 욕을려고. 그거를 또 카메라 보고 또 그 생중계하는 거죠. 네. 규탄 대회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검찰 탄압의 현장이다. 이게 이재명의 꼼수죠. 노림수가 그가 있는 노림수가 거예요. 그거죠. 그리고 네.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정이 안 가고 계기는데 이건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위반했거나 범죄 사실이 뚜렷하거나 할 때 그럴 때 헌재나 국회에 거쳐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거리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탄핵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석 얻으면 무조건 탄핵에 간다는데 그렇죠. 아니 200석을 얻는다는 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아무런 근거도 네. 없고 무슨 사법 질서라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200석 얻으면 우리 탄핵해버릴 거야. 이게 그렇죠. 공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협박입니까? 무슨 뭐 위법 사실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지만 그때도 이 보수 내에 내분이 컸거든요. 네. 친박, 친이명밖에 많이 싸우다가 결국은 탄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꼭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절대 내분은 안 된다. 예, 네, 공천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예. 좀 서운한 거 있어도 절대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거 틈을 들고 그 민주당 이런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이 들고 들어와서 그 틈에 또 탄핵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분열은 있으면 안 된다. 로마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다 위대한 나라들이 뭘로 망했어요? 내분 때문에 망했어요. 집권 세력 내 그렇죠. 내분으로 망한 그렇죠. 거예요. 앞으로 외부 야당의 공격으로 집권 세력이 무너지는 일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제 권력 싸움으로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보름 남았는데 우리가 진짜 이 손을 양손에 꼭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거를 치러야지. 그렇지 않고 뭐 총선을 거부하자 뭐 이럴 바에는 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네, 2번, 네. 4번. 아, 예. 저는 뭐 고 박사님 이사 가자는 소리를 알았습니다. 아니 일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 좋은 아이디어다. 재밌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랬던가 네. 이사 운동 벌여야 한다고 네. 그래서 2번 지역구는 비례는 4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거 쉬운 것 같아요. 네. 2번, 4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100%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좀 서운한 거 있어도 서로 단점을 참고. 보완해주고 예, 참고 그래. 양보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불만이지만 또 부인 입장에서 또 불만이 없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양보하고 참고 서로 좀 약점은 모르는 척 해주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는 게 그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고 또 국가도 꾸려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대표님. 네. 참 이재명 대표가 급하기는 급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세종갑에 네. 이영선 후보를 공천을 취소하고 네. 또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석이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이미 21일, 22일 네. 후보 등록은 마감했고 그 저녁에 네.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석을 날린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명이가 자기 이름이 제명이라고 이제 제명을 잘해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자기가 제명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선이라고 이 사람은 예. 거의 뭐 황당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변호사더구만요. 그렇지. 민변 출신. 그렇죠.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 자기가 그 재산 신고는 뭐 1억 2천인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한 건에서 38억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37억 6천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대출을 그러니까 했는가? 그걸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1억 2천으로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가격 올리면 또 치고 빠지고 이 사람이 민변에서 그 뭐 활동하던 사람이고 전세 사기 대책위 그렇죠. 위원이라면서요. 그거 자문위원.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 이런 표리부동하고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저 마누라 김혜경 그때 왜 폭행 당했니 뭐니 해가지고 각계무시하 있을 때, 동원해가지고 예. 병원 가고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 소송 그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재명 측근이죠. 측근이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김혜경 원래 공천입니까? 그렇죠. 그 세종갑에 그 이해찬 지역구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 그 자리에 보좌관은 보좌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너 비껴 하고서 이영선 해준 거예요. 그 이영선. 보좌관 이강진이라는 사람이 네. 당연히 될 걸로들 그 지역에서는 알았어요. 이해찬 보좌관하고 또 네. 세종시 정무부시장까지 했어요. 네, 네. 경력도 쌓았어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영선이는 대전 서구갑에 뛰다가 이 세종갑으로 날라와가지고 네, 네. 내가 김혜경 네. 여사님의 변호인이야 이러면서 그냥 다 저리 가 해갖고 공천을 네. 따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져보니까 참 이 오피스텔은 보니까 네. 수원, 구리, 화성, 예. 대구, 달서, 대전, 유성 예. 하여간에 전국구네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전국 다니면서 갭 투자한 거예요. 국민 야. 이 갭 투자라는 게 사실 그 보증금 빼고 가격 사이에 그 돈 투자해 가지고 전체 오르면 한몫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오를 때 갭 투자 때문에 거들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세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민변에서 이런 전세 사기 이런 활동한 사람이 이런 거를 앞장섰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민주당은 이런 것도 걸리지 못했답니까? 다 비슷한 놈이니까 못한 거죠. 뭐 이재명 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만 네. 민주당에 그 서류 낼 때는 네.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제 네. 선관위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금배지가 날아갈 수도 날아가죠. 있으니까 네. 그대로 재산 그대로 신고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갭인데 그것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런 안 한 것은 거죠, 뭐. 안 한 거죠. 그리고 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어디서 취재에 들어간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아 뜨거라 이거 부동산 투기, 갭 투기로 이거 선거 망하는 거죠. 이슈 되면은 이거 망한다 해갖고 그냥 부려버려 잘라버렸다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영선 이 사람도 민변 출신이거든요. 아 네. 지난번에 그 강북을에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도 그것도 민변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 출신 아니에요. 민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옛날에 조영래 변호사라고 1984년에 저 망원동 그 수해났을 때 집단 소송 하신 분이거든요. 아, 유명하신 네, 변호사님. 그때만 해도 민변이 진짜 이 없는 사람들 박정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없는 사람들을 해서 좋은 변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민변이 똥변자 변이 됐어요. 똥변자. 천덕꾸러기가 됐더라고요. 민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조수진도 그랬고 연근택이는 또 민변 아닙니까? 그렇죠. 김남국이 투자한 사람 최강욱이는 어떻습니까? 상임위 중에 코인 투자한 사람 최강욱이 뭐 짤짤인가 거짓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변이 우리나라 이 정치 한 자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서 인권운동 했다는 거를 빙자해가지고 한 자리 하는 수단으로 됐는데 이 민변 출신이 지금 이재명 밑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문재인 때는 네. 민변 문재인 때도 출신들이 많았죠. 대부분 참여연대고 민변이 그렇죠. 다 정권을
쥐락펴락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도 사실 민변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운동권도 그렇고 이 민변 출신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흙탕물을 끼얹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한 채를 가진 놈이 자기 집 한 채라고 재산 신고 뚝 해놓고 공천 받냔 말이에요. 이런 허술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